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요즘 청년들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취업 준비를 하려고 애쓰지만 뭐 계속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만 합격의 소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느라고 여기저기 돈은 다 들이는데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 너무 남들하고 비슷하게 뻔하게 취업 준비, 면접용 멘트만 한다라고 이렇게 질책받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은 되게 참혹하고 되게 어렵죠. 취업하려고 애쓰는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 위축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더 두렵고 인정받고 좀 더 열심히 잘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어지다 보니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언제까지 취업 준비 기간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안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계속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죠. 밥 한 끼 안 낀다고 굶는 청년까지 는다라고 하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빚까지 있으면 더 위축되고요. 예. 뭐 청년이라서 괜찮다. 뭐 청년의 시절에는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냐 라든지 아니면 목죄듯이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다 막말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넘치는 데가 직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관행에 맞서서 얘기했다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도 참 되게 많이 늘어나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씁쓸하죠. 예.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꿈에 그리던 회사를 들어갔는데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됐는데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충격이죠. 예.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예. 성추행 당해도 괴롭힘 당해도 모른 척하고 견디며 지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직장을 들어가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막상 들어가서도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취직했으니까 견뎌야지. 남들이 다 바라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더욱더 그 말에 이제기를 못하는 거죠. 점점 더 젊은 청년들을 애늙은이처럼 주변 눈치 보고 남의 비위 맞추게 만들고 그래놓고 열정이 없다, 패기가 없다, 의지가 없다라고 그것도 비아냥거리고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지금 한국엔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위기, 충격이 바짝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물가가 폭등해서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지금의 정치인들 586 노역에 찌든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를 1075조를 만들고 가계부채를 1900조를 만든 것 같죠. 자영업자 900조 대출. 어쩌다가 세상이 그렇게까지 가버렸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는지 갑자기 찾을 길이 없죠.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게 너무 착하게 머리 숙여 일만 하고 정치인이라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고개 숙이고 제대로 지적 한번 못하다 보니 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너무 이렇게 부려먹고 너무 학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더욱더 들죠. 어느샌가 20대 30대 청년들이 주식 빅2 부동산 영끌 비트코인 이런 것에 빠져서 제대로 된 의욕을 열정을 발산할 기회를 잃어버리다 보니 그런 쪽으로 왜곡돼서 매일 새벽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서 맞벌이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했지만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두 명이 일해서 한 명은 고스란히 집값에 갖다 부어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명분으로 생활을 하는데 저축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아파트 하나에 그 안에 갇혀서 가족들끼리가 아니죠. 부부 간에 힘들다고 괴롭다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상처 주는 얘기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종시 공무원들이 초창기 때 아파트 가격이 되게 쌀 때 그때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를 다 2명씩 낳고 그러고 살았답니다. 지금도 그러니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 안정되어 있어.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사니 주거 환경도 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2명씩 낳고 그러고 사는 거죠. 이 예시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뻔한 거죠. 직장이 제대로 되어 있고 주거 환경만 문제 안 되면 출산하지 말라 그래도 출산한다 이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뭐 출산율이 0.6% 이런 이유가 뭐냐고요. 직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아이 낳아서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기들도 인생이 해피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불행한 것 같은데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기득권들은 더 이상 이제 20대 30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라도 더 빡세게 일 시켜야지 라고 해가지고 영끌하고 비투하게 만들어서 대거 4억씩 5억씩 빚지게 해서 지금의 청년들 20대 30대들이 70대 75세까지 일하게 만들어놨죠. 금융노예라는 이름 하에 되게 씁쓸하고 충격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뭐 대안이 뭐냐? 대안을 내놔라. 네가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 뻔하게 다 아는 얘기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자꾸 저를 이제 짓누르는 거죠. 대안이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 뻔히 아는 얘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냐? 라는 이제 말이 이제 자꾸 저를 이제 짓누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데 더욱더 집중을 해야겠죠. 무리하게 빚졌다? 하루빨리 빚 청산해야죠. 빚 줄여야죠. 빚 다 쳐내고, 비트, 주식했던 비트코인 했던 하루빨리 정리해가지고, 갚고, 나머지 빚 어떻게든 일해가지고 갚을 궁리해야죠. 그게 되게 뻔한 얘기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핸드폰 요즘 잘 돼 있습니다. 핸드폰 녹취하십시오. 녹취. 뭐 괴롭히고 이러면은 슬그머니 핸드폰 그 녹음 버튼 눌러가지고 녹취도 하십시오. 녹취 불법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녹취하고 얘기하십시오. 앞에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들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자꾸 그러면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뭐 왕따시키고 어쩌고 산다? 그 내용도 그 다 기록 적고 그 내용 남기십시오. 남기는 관련해서 그것 또한 가스라이팅
직장 내 괴롭힘의 일부 맞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그렇게 되면 왕따 당한다. 더 이상 이렇게 뭐 설 자리가 없다.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하겠다고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맞서는 게 더 낫습니다. 독한 마음 먹고 독 깊은 꽃 또라이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지내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합니다. 약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래 보이니까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삶이 절대 만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죠. 빡세죠. 그러니까 너도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현실을 맞서서 싸우려고 했어야겠죠. 오늘 하루, 내일,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 나아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자고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예. 주변한테 휘둘리지 말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면서 괜찮아지는 모습을 스스로 좀 만들어 가자고요. 그러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